예, 진행이 미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퍼플밈. 여기서는 아까 이제 엄마와 나와의 어떤 분화가 시작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사고할까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베이지 밈에 뭐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퍼플밈의 의식 수준은 우리한테도 남아 있어요. 많이 성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초월해내야 되는 의식 수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한테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고할까요?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든 괜찮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하는 엄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건 왜 그럴까요?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지.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겠죠. 그 엄마랑 나랑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환경들과 내가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좀 혼돈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의식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이제 기초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뭐랄까 현실에 아직 딱딱하게 딱 발딛고 내려서 있지 못하잖아요.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럼 세상을 굉장히 그 공상 세계처럼 인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단계 아이들이 그 샤워를 하면은 만약에 샤워에서 막 오리 뭐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조카를 봤을 때 그 안에서 완전 그 머릿속에서는 공상 만화가 완전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막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고 왜 막 기사 옷 입고 기사 칼 들면 완전히 본인이 중세시대 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공상적인 어떤 세계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굉장히 공상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그런 해리포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같은 것들, 그리고 놀이동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끌리는 게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신화적인 상상들을 불러일으키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 마블 영화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고 막 설레고 신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집착해 버리면 뭐다? 그 단계에 조금 많이 있는 네, 스파이더맨이 날아올 것 같고 막 아이언맨이 옆에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믿음 하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궁극적인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들이었어요. 그러면 종교가 어떻게 태동해왔고 종교가 어떻게 발달해왔는지를 보면 사실 그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한 기원전 4천 년 전쯤에 이제 남아있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첫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면은 세상이 뭔가 그 번개가 치면은 하늘이 이제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내 중심인 거예요. 사실은 번개 친 거는 기후 현상 때문이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번개가 치면 뭔가 하늘이 노한 거고 화산이 폭발하면 뭔가 큰일이 난 거고 막 이제 흉년이 들면은 기우제를 지내고 이런 것들. 뭔가 토테미즘적인 어떤 신앙들. 뭔가 모든 것들이 내 중심에 맞춰져 있는. 내가 이렇게 상상하면은 세상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초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 같은 것들. 이게 그 또 뭐랑 이어지냐면 시크릿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릿 같은 책들. 그게 사실은 여기 기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말의 어떤 이타심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공상적인 어떤 초개인주의적인 어떤 생각에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물환론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니미즘. 그러니까 세상 물질주의적인 게 물질이 그냥 뭔가 살아 움직이고 막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곰에도 뭔가 신성이 깃들어 있고 막 돌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 음.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 신화적인 믿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떤 퍼플밈의 기초에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같은 것 자체가 뭔가 모세가 딱 지팡이 꽂으니까 확 이렇게 막 갈라지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 뭔가 그것 자체를 뭔가 신화적으로 해석하고 믿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물환론적인 해석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 특징은 그러니까 뭐 어떤 타인이 존재하기보다도 완전히 내 개인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 플러스 거기에 세상에 대한 어떤 공상의 굉장히 기초에 있는 그런 어떤 의식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어떤 그 마케팅 문구들 보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기초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가지고 내가 막 월천 벌게 해주겠다 막 이런 자기 개인 초개인주의적인 뭔가에 호소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환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 수준 자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마오적인 믿음 자체를 딱 그 검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질문 딱 2번만 던지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해서 만약에 기후시대를 지내서 비가 온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와 유사한 현대 믿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공상의 기초에 있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케팅 문구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명상하면 좋을까요? 이런 느낌들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언러닝 해야 될까? 요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핵심이겠죠?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건 어떤 느낌과 감정 상태와 맞물려 있을까? 그럼 유아기 시절에 어떤 감정 상태에 집중해 보면 되겠죠?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관심. 관심, 맞아요. 관심, 관심.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느낄까요? 세상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맞아요. 내가 주인공. 그 네. 나머진 들러리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그 믿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의 어떤 부름에 따라서 세상에 온 것 같은 그 느낌들, 뭔가 나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이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다 흘러갈 것 같은 그 믿음들. 그러니까 그게 이 단계에서 포커스를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거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사실은 이 단계에서는. 왜냐면 의식 수준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발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신이 갑자기 자연 만물을 바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자체도 사실은 그 조금은 이런 의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의 단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믿음들이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아 나한테는 이런 의식 수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남아 있구나. 근데 이게 나중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목적 생각해서 비전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게 그 킹핑 개념과 조합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이루어올 수 있는 그 관점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거는 현실에 발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결국에 이타심이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맞춰져 있으면 그건 단순히 이 뭐랄까 그 단순히 어떤 망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장 모델 자체에 대한 이 해석이 여기서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의식 수준 자체에 대한 이 8단계 자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자아 중심성으로서의 발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라는 개인적인 어떤 존재는 줄어들고 전체 포괄적이고 모두를 위한 생각들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어떤 단계로 발달해 나가는 거죠. 자, 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한 3, 4살까지 자랐어요. 우리도 3, 4살까지 자랐겠죠. 그럼 4살, 5살부터는 이제 어떤 딜레마를 겪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성인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의식 수준에서 탈피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퍼플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불편하니까 뭔가 바뀌려고 할 거잖아요. 우리 목적 목표 생각하기에서 공부했듯이. 네, 정훈 작가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죠? 음. 내 맘대로 안 된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네,
이런 자기 중심적인 거를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식 수준을 몇 단계 초월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 그래요?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지금 의식 수준에서의 어떤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음, 내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뭐가 불편해질까요? 네, 정훈 작가님.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만나 충돌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충돌한다. 그래서 뭔가 불편하다.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관심 못 받는 관심을 못 받을 때. 오, 그것도 그렇죠. 동생이 생겼을 때 동생이 생겼을 때도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위기감, 왜 두려움, 위기감. 왜 그렇죠? 엄마와 내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거를 인식을 했는데 이제 공상세계 그러니까 자기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막 다치고 막 그런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약간 인식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뭔가 굉장히 무랄론적으로 뭔가 내가 상상하면 그대로 다 될 만큼 난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내가 해리포터의 해리였잖아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허약한 존재인 거예요. 난 특별한 존재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거죠. 나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 봤을 때. 난 너무 허약해. 그런 거 현실을 자각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엄청나게 불안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탄생하는 그 밈이 레드 밈입니다. 레드 밈 3단계. 굉장히 불안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인간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 사회성도 인지하게 될 거고 일종하고 되죠. 의존하게 된다. 오, 그것도 맞습니다. 힘을 원한다. 맞습니다. 화난다. 화난다. 왜 화가 나요? 이게 화나잖아요. 내 자신에게 화난다. 분노?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난 정말 특별해야 되는데 왜?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생긴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감정이 생기는 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생긴다는 게? 네. 감정은 태어날 때부터 있긴 있습니다. 네, 울고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세간이 생긴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결핍이 생긴다.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그죠. 난 정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난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 난 정말 특별하지 않구나에서 오는 뭐랄까 위기감 같은 게 느껴지겠죠. 네, 자기 방어가 엄청나게 생길 거고. 그럼 그 자기 방어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게 되냐면요. 인간은 결국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의 어떤 파워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지위를 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클레어 그레이브스는 이 단계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권력신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권력신 단계, 파워. 그러니까 마법적 신화적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레드밈. 그러니까 빨간색 하면 뭐 생각나세요? 이게 구현된 사회가 뭐냐면요. 북한 빨간색이잖아요. 빨갛잖아요. 공산당. 거기는 어떤 권력 막 빨갛잖아요. 그냥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치 맞아요. 나치, 히틀러, 푸틴 이런 사람들이 다 레드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주고 내가 특별한 그 권력에서 성취를 이끌어낸 사람들. 아니 근데 네. 하나만 질문을 네네.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던 게이 색깔을 정할 때 네. 그것처럼 색깔을 정할 때 그 성격과 네. 뭔가 패턴이 있었는가? 있었나? 네, 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그 인간한테 있어서도 그 무의식에 있는 보편적인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나 그때 얘기했듯이 뭐 니모를 찾아서 같은 어떤 모든 성공한 어떤 영화나 흐름들에는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그냥 내러티브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동일한 어떤 이야기의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봤을 때 그 결국 그 무의식 안에서 결국 피색이잖아요. 레드는. 그러니까 인간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인식관의 기초화해서 색깔을 매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이 드러나는 색깔에 좀 빈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빈도에서 드러나는 어떤 색깔들을 정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케인 밀버 그 통합 영성인가 그 책에서 이제 드러나 있더라고요. 네, 통합 영성도 있고 뭐 많습니다. 뭐 예. 의식의 스펙트럼 이런 책도 있고요. 모든 것의 이론 책 많이 썼어요. 그 레드밈에서는 그 결국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권력이라고 그래서 어떤 파워, 어떤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나의 나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특별한 지위를 점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렇게 왜 푸틴처럼 히틀러처럼 뭔가 김정은처럼 뭔가 확 나의 에너지를 작용해가지고 권력 추구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엄마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집에 짱 박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적인 역할 안 하고 그럼 엄마가 날 걱정하겠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적어도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관심을 못 얻어내도 난 특별한 지위를 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자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웃기는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특별한 존재를 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특별하다는 자각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본인의 무기력함을 드러내요. 공부를 안 하거나 뭔가 문제 행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적어도 날 걱정해 주거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적어도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망생 단계에서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 레드밈 단계를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5살 이후 그 어린 시절부터 고찰해 오잖아요. 그럼 이 내 자기의 어떤 내가 특별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뿌리 깊은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고착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 2, 3단계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주의적인 단계예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가 중심적이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 3단계 고착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결국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트 사이클도 질문하기가 타인의 이후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기 자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관점을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진정으로 그 타인의 입장이 있다는 걸 인식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의식은 하죠. 타인이 존재한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내 삶에 있어서는 전혀 인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푸틴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권력을 쟁취하는데 내가 특별해지는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지. 뭘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사람한테서 어떤 인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도구나 툴로서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세간의 중심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를 뜯어서 그 지구본 위에 올리면 그냥 본인 머리통이 달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 자기인 거죠.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이 단계의 의식 수준에서 완전히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의식 수준의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자기애가 완전히 없어지는 단계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 자체가 모든 것 자체가 전체에 대한 비전이 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거든요. 의식 수준이. 근데 하지만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생각 못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의식 수준의 한 단계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의식 수준에 갇혀 있으면 그 의식 수준이 본인한테 있어서 현실이고 그 세계관 자체를 못 봐요. 그 의식 자체를 관조할 수 없어요. 그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프레임 자체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프레임 자체로는 세상을 보지 마.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 프레임 자체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사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틀, 희망적입니다. 희망적이다. 3단계는 보통
요즘에 MZ 세대도 되게 많이 해요. MZ 세대는 나중에 그 6단계 그림임에 가까워.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네. 네, 진짜. 맞아요. 실제로 고등학교에는 네. 레드밈들의 발현의 어떤 성지적 기능. 네, 범죄를 저질러도 그죠? 그 단계의 특징이 그거예요. 바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우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중심이거든. 내가 질서를 세우는 존재인 거고,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지. 세상의 어떤 기존의 질서나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드민 단계에서는 세상을 적자생존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권력 주고죠, 그냥 그 자체로. 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 의식 수준에서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나중에 열정이나 이런 것들로 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혐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의식 수준이 어떻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믿음의 체계고 그게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틀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식 수준 상태가 내 레드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걸 건강하게 레드밀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애가 건강하게 커야겠죠. 자기애가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주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를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정말로 난 사랑스러운 존재야. 난 실제로 나는 정말로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근데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지망생 과정에서도 진짜 무한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을 부여해 주는 게 건강한 자기애를 키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들을 혐오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걸 탈동일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건강하게 자기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플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만 이 단계 자체에서의 그 의미가 그런 게 있다. 네, 그렇죠. 갇혀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다. 포함해야 된다. 네, 포함하고 초월하는 개념이고요. 네. 5초. 네. 포함하고 초월한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아직 이 단계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의미로서의 공감 능력은 이제 그 다음 단계 밈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레드 밈으로 살면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요? 뭐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블루 밈이거든요. 왜 그 블루 밈으로 왜 넘어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함 점이 생길까요? 레드 밈으로 산다. 자꾸 타인이랑 부딪혀요. 자꾸 타인이랑 부딪힌다. 오, 내가 사는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 사랑하는 가족?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권력이 더 센 사람한테 지는 거. 권력이 더 센 사람한테 진다. 오. 네, 그것도 그렇죠. 해야 돼. 굴복해야 된다. 이 단계에서 어떤 걸 느낄까요? 외로움 외로움.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그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네. 다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뭔가 좀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르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 정원 작가님 하신 말씀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레드밈이 너무 강해서 이제 지망생에서 연습생으로 못 나가 저희가 실제로 자르기도 한 여기 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럼 가만히 놔두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살면 세상에서 절대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어요. 그 사람. 실제로 그런 얘가 저희 학교에 있었는데 당근마켓에서 그 1억 가까이 오, 건 사고를 친 애가 있는데 당근마켓에서 1억을 벌었다고요? 1억을 사기를 쳤다. 와, 글쎄 그런 고등학생이 있었답니다. 얘가 이제 드디어 우리 학교로 온 거죠. 아, 이름만 무성하다가 아니 왔는데 저는 이제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거죠. 네, 근데 대단한 제가 존재라고 일도 생각한다. 안 해서
네. 좋겠죠. 그러니까 얘가 맨날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딱 들어요. 마스크는 니 누군데 마스크 쓰라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너무 공부하는 거지. 이제 학교를 왔으면 아이들이 하고 이거 이래야 되는데 애들도 관심 없는 거예요. 애들도 관심고 오히려 선생님들 우리 일체 모른 척 하자라고. 아, 오히려 얘는 뭘 원하냐면 이게 왜 그랬는데 이걸 원하는 거죠. 약간 그럼 이제 또 가다가 저기 써주고 있으면 누구 그 누군데 너 조용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더 이상은 관심을 안 두니까 얘가 딱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아, 들리셨나요 혹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지금 작가님도 못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1억 사기친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계신 이제 구독보로에 전화가 왔어요. 아 전화기 아니 원래 원래 그런 친구였다. 사물에 갔는데 이제 그 안에 이름이 막 구성하더라고. 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걔가 등장을 한 거죠. 그 친구 어쨌든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원하는 거는 이 특별한 감정일 거잖아요. 내가 특별해질 수 있는 지위를 얻는 업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단합해서 개무시를 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특별함을 점을 채울 수가 없게 된 거죠. 저 진짜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일이 이제 범죄 경찰 지금은 경찰 그건 경찰서로 넘어가고. 소년원으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민이 강한 친구들은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아무런 신경도 안 쓰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이대로 살면은 큰일 나겠구나,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권력 추구에 대한 의미를 막 추구했는데 어떻게든 조금 결과 나는 것 같아. 거기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미는 강한 친구들은 완전히 못돼 봐야 돼. 그냥 뭐랄까, 그냥 쓴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장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불편해서 스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왜 어떤 블루미문은 어떤 걸까요? 그럼 너무 사실은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그 내면의 심리는 내가 특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거잖아요. 레드밈의 특징은. 그럼 그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취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의존을 의존할 것 같다. 이제 의존한다. 그죠? 이제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종교를 네. 그러니까 블루밈은 뭐냐면요, 절대주의적, 수능적 단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단계에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블루밈이 강하고 지금 이 단계의 의식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인 기준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꽉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어린 시절부터 세뇌 당했잖아요. 우리 얘기했던 거. 그 대학 가야 된다. 대학 가서 취업한다. 기본적인 논리의 골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 번도 의문 던져본 적 없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당연하고 절대적인 기준이어서 어떻게든 깨어질 수 없다고 봤잖아요. 이게 블루한 사고예요. 블루밈 사고예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으로 당연한 것들이 있다. 이런 믿음들은 싹 다 블루밈이에요. 학생들이 네. 그냥 학원을 다녀요. 네, 학원을 다녀야 된다. 학교처럼 학원은 그냥 가는 걸로 돼 있어. 네, 이게 너무 무서워. 네, 공부 1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요. 공부 일도 안 하면서 학교처럼 학원 가야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 처럼 없던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아이들을 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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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이 실제로 주입하는 거죠. 예. 친구도 가니까. 네, 친구도 가기 때문에. 친구도 가니까. 네, 네, 절대 못 그만둬.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판을 깔았는데 그런 거. 네, 팔을 깔았는데 걸린 거.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냥 친구가 가니까. 그러니까 블루미의 특징은 소속감이에요.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하고 네, 다시금 뭔가 질문 절대적인 것들에 의문을 던진다는 행위 자체가 다시금 그 불안을 자극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못 넘어가게 막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 단계에서 환멸을 느껴서 뭔가 지금 보통사회 기획사 연습생에 있으신 분들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이 절대적인 논리 안에서 뭐랄까 취업하면은 된다고 해서 취업했는데 절대적인 기준 따라서 난 모범생이었고 잘 살아왔는데 내 삶은 뭔가 안 풀려. 그리고 돈은 다른 애들이 더 잘 벌어. 더 열심히 일 안 하면서. 그런데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정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네. 답이 나.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진짜 이건 절대적이다. 이건 깨어질 수 없는 뭔가 이런 거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는 다 불루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깨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타인의 역할을 이제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대어야 하니까. 근데 타인의 입장에 공감은 못해요. 왜 공감 못하냐면 절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 사람끼리 모이면 토론이 될까요? 토론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교육 체계 내에서는 토론이 안 되죠. 그래서 네. 네, 다른 거는 혐오해버리죠. 다른 생각은.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적으로도 그거를 강화해놨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학교 가가지고 똑같은 교과서 읽고 똑같은 선생님 하에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면 틀린 거다. 다른 생각 자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다. 이런 어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게 엄청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제가 교회 설계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이 교회도 사실 블루밍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긴 해요. 그리고 종교도 굉장히 많은 의식 수준의 어떤 성장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뭐랄까 초월하고 포함시키지 못하는 종교들이 많이 기독교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게 제 리서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이건 실제로 영국 작가님도 이 고민하죠. 돈도 나는 잘 벌고 싶은데 실제로 사회에서도 어떤 성취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막 그런 것과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절대적인 믿음과 어떤 교차점을 못 찾겠다는 거죠. 오히려 이 믿음을 버려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종교를 대할 때 종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절대적으로 믿어라, 그냥 기도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 없이 절대적인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지금의 의식 수준과 지금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못 받아들이고 청년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대학 가는 거 오늘 주태 작가님이 대학 안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시고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책임감이 느껴지고 지금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이런 어떤 블루밈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추세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서도 이런 블루밈에 대해서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뭐 취업 안 하고도 성취할 수 있는지 같은 어떤 뭐랄까 막 그런 것들 많이 오잖아요. 그게 블루밍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식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세상이 살짝 이해되죠. 뭐 어떤 흐름에 와 있었구나 이게. 그래서 넘어가는 게 오렌지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 딜레마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기 위한 딜레마를 겪는 거죠. 근데 블루밈도 꼭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정주영 씨가 뭐가 있었죠? 궁극의 성실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함, 완전히 정직하고 신뢰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꼭 이뤄낼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잖아요.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이거를 내가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내가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할 거기 때문이다. 내가 건강한 블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회에서 이 블루로 어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레드에서 사회가 블루로 넘어갈 때 그 사회나 정치나 어떤 집단은 굉장히 번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청교도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미국이 세워졌거든요. 영국의 레드한 문화에서 탈피해서 청교도적인 문화로
그 프로테스트적인 어떤 그 윤리, 어떤 굉장히 깨끗한 윤리, 그러니까 정직하고 이 성경적인 믿음을 근거로 이제 헌법을 세운 게 미국 사회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번영했잖아요. 불운한 사고방식, 모두가 정직하게 일했거든요. 그런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세웠고. 그래서 정주영도 그랬죠. 굉장히 정직하게 뭔가를 했을 때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대박이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근데 여기서 그게 생긴다. 형식적으로 수능했는데 그 시키는데 다 잘 해왔는데 현실에서 내가 안 풀려. 안 풀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더 잘 풀린 것 같거든. 그럼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뭔가에 대해서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연습생에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사업 나중에 여러분들 사업에 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기획서도 지금은 우리가 옐로우를 표방하지만 블루에서의 어떤 문제 의식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의식 수준 자체가 지금 이 문제 의식에 머물러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양성에 대해서 논한다.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다 이러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나중에 얘기할 그린 차원의 의식 수준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까지가 메슬로우 욕구 이론까지 보더라도 메슬로우 욕구 1단계가 뭐였죠? 생존이죠. 생존, 베이지죠. 베이지 밈이었죠. 그다음에 안정과 자기보호, 퍼플 밈이죠. 그다음에 권력 3단계 레드 밈이죠. 그다음에 4단계가 소속과 수능의 단계였거든요. 메슬로우도 소속의 욕구. 그 블루 밈이랑 동일한 거죠. 그다음 뭐죠? 메슬로우 자아 실현의 욕구죠. 자아 실현. 그게 오렌지 밈이에요. 여기서는 오렌지 밈이 뭐냐면요. 어떤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 어떤 뭐랄까 합리성 이런 거예요. 내가 꼭 이뤄내고 말겠다. 내가 정말 개인으로서 성취해내고 말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차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 근대의 단계라고 얘기해요. 합리적 근대의 단계. 철학적 사조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예전 종교가 너무 막 뭐랄까 어떤 무랄론적인 거에 갇혀 있으니까 또 막 그런 걸로 막 면죄부 팔고 이렇게 하니까 인권을 만들어내고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을 쫓아서 촉발됐던 어떤 시기가 있었죠. 그게 1980년도 중반이고, 1850년대 중반, 1850년대 그때였고 1900년대 들어서서 그게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1700년대 중반이었다. 그 계몽주의가 촉발되고 그래서 한 150년이 흐르고 1900년도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뭐가 촉발되냐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거의 끝판왕은 기계잖아요. 기계. 그러니까 어떤 감성이나 이런 기존의 어떤 수능했던 어떤 느낌들 이런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이고 이런 걸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계주의를 만들게 되고 그 기계가 일으켜낸 게 결국 세계대전이에요. 그 결과가 결국엔 거의 파괴적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결과를 내게 돼서 그다음 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좀 대한민국 사회는 그 블루에서 탈피해서 오렌지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 그리고 이 오렌지가 좀 잘못 발현되는 시기에 와 있는 게 너무 좀 개인주의적으로 발현이 돼요. 이게 내 개인의 어떤 성취만 쫓고 막 월천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월천 벌고 막 뭐랄까 뭐 그런 것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교보문고에 그 베스트셀러로 올라 있는 그 또 유튜버 그 자청님이 쓴 역행자 책 있잖아요. 그 무슨 색이에요? 오렌지 색이에요. 오렌지 색. 역행자.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걸 거스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감각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자라는 워딩 자체가.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공감이 엄청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가 유튜브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막한 1, 2년 전에 유행했던 거 막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 벌기 지금도 뭐 하기 뭐 어떻게 성취 막 제가 이 돈 벌었습니다. 막 이런 것들 영상 엄청 많이 뜨잖아요. 의식 수준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리고 요게 촉발되는 게 이제는 객관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진화 심리학 같은 것들, 그리고 왜 사회 심리학 같은 것들, 자본주의도 이 오렌지 밈에서 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뭐랄까 이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이유가 애초에 뭐지? 그러니까 상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능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게 이 시점이에요. 그것도 제가 건축을 하면서도 이걸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게 촉발됐던 게 이제 20세기에 이제 들어왔던 게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적 사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뭐냐면 인간의 삶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어떤 감성적이고 막 과거에 막 과거 요소들 보면 막 부르주아 막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양식 막 이래가지고 막 무슨 양식 무슨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빼고 합리적이고 심플한 어떤 것들, 그냥 합리적인 게 아니면 다 뺀다, 그런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인간의 삶을 다 계획하려고 했어요. 근데 건축적으로도 인간의 삶이 이렇게 하면 편안해질 거라고 계획했는데 그게 슬럼화가 된 사례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 아파트를 이렇게 살면 굉장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긴 채광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합리성으로만 계획하면 이렇게 동선하면 최적이 될 거고. 그게 1977년에 그 아파트를 프랑스에서 폭파시켰어요. 그러면서 모더니즘의 이제 붕괴다라고 이제 철학적으로도 이제 셧다운이 내려졌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류가 더 존속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됐었고, 그 건축적으로도 그걸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패턴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어떤 것들을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없다. 이걸로만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이게 계속되면 인류는 멸망한다라는 생각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미래를 다루겠죠. 우리의 미래. 우리는 오렌지 밈으로 사고하면서 살게 되면은 지금 물론 블루에서 오렌지로 넘어가고 있고 오렌지를 이해하는 단계에 와 있지만 오렌지가를 제대로 키워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비전을 세울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딜레마를 겪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1,000만씩 벌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씩 벌어. 그리고 뭔가 본인 사업도 다 이끌어냈어요. 뭐 성취도 다 이끌어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지고 의미를 찾게 된다. 맞아요. 공허해지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뭔가 채워질 수 있어요. 채워져도 결국에는 뭔가 그게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냥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제 감정 상태가 돈 한 푼도 못 벌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어떤 행복의 상태나 이런 게.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도 그때는 즐겁지만 이게 나한테 있어서 궁극적인 어떤 의미나 뭐랄까 그런 것들 그 돈 자체로는 당연히 돈 들어오면 기쁘고 행복하죠.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채워졌을 때는 그걸 쫓지 않는다. 않게 된다. 사람이 의미 자체를 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조직도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형식과 어떤 프로세스, 절차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고 그런 거에서는 인간이 일하는 동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못해요. 조직 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그런 감정이라는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해 버렸을 때 그 결국 조직이 더 클 수 없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겪게 된 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서 철학적 사조를 얘기하면 오렌지 밈에서 어떤 철학적 사조 나아갔냐면요. 모더니즘이 끝나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것만 채워서는 해결할 수 없다가 됐고 그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한 가지는 해체주의고요. 한 가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고방식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해체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이성이 잘못된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쫓는 거다 틀렸다. 의미가 맞다. 그러니까 돈 못 벌어대니까 워라밸이 맞다. 이런 사고방식들이죠. 요즘 드러나는. 그러니까 난 내가 좋아하는 거 살겠다. 욜로. 요 그린 마인드예요. 그린 마인드. 오렌지에서 넘어서. 나 욜로. 그리고 뭔가 뭐랄까 페미니즘 이런 사고방식들. 뭔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의미적이고 이런 사고방식들. 그리고 뭐
또 이런 거죠. 탈근대.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근대라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성이 틀린 게 아니고 이성으로 우리가 잘못하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갈래에 와 있고 그 해체주의는 또 여기서 그 여기부터는 조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의식 수준 상태니까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다음 옐로우 밈도 그렇고 그 이런 게 있어요. 지금 MZ 세대들이 MZ 세대 20대 초반들 고등학생들 그 10대 후반에서 이제 20대 초반 초중반까지 지금 그림 밈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태동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틀렸어. 그리고 의미적인 걸 쫓아야 돼. 그럼 걔들은 어떻게 사고할까요? 어떻게 사고할까요? 감정에 충실. 그렇죠. 감정에 충실하는 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드러날까요? 뭐 주변에 둘러보면 되죠. 20대 어린 친구들 뭐 하죠 요즘? 어, 그 목표 없이 사는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도 맞아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소확행 맞아요. 소확행. 소확행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목표 없이 살아가는 건 사실 코인도 사실은 오렌지즘에 가깝습니다. 오렌지즘 서로 막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각자만의 그 생각을 인정해주는 인정해주는. 다 맞다 그냥 다 그런 맞다. 맞아. 다 맞다. 다양성. 다양성 맞아요. 네, 그림님은 다양성 그 자체입니다. 그림은 다양성 그 자체고 리스펙한다? 도 맞습니다. 이 지금 많은 토픽들이 나왔는데 요거를 그림임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코인은 요즘 어떻게 대한민국에 발현되고 있냐면 코인이 촉발된 건 오렌지 밈의 사고에 기반했어요. 근데 그 코인을 대하는 사람들은 레드 밈이나 블루 밈적 사고로 코인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코인을 진봉하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 권력을 쫓기 위해서 그냥 레드 밈적 사고로 코인을 취하는 거예요. 또 감정에 충실한다. 요즘 20대 초반에는 뭐예요? 예쁜 데 가서 인스타 감성충들 인스타 감성충들이 되는 거잖아요. 또 제가 그 20대 초반 한 5년 전에 알바했을 때 굉장히 광안리에서 힙한 펍에서 일했거든요. 그 사장님의 통찰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그 상님이 본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스타 감성충들을 호구 잡아 장사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업태를 규정하기를. 근데 그때는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훌륭한 통찰이었다고 생각해요. 음식 맛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다. 분위기다. 그거. 인정이 그렇죠. 인정이 인정이 없고 마케팅. 그렇죠. 그 레드민도 건드리겠죠. 인정받고 싶고 뭔가 그런 것들 다 건드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지성 작가님 토픽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잘 발현되면 너도 맞고 내 주장도 맞으니까 그렇네 서로 존중하자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쁘게 발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맞다. 질서를 붕괴한다. 그죠? 정의가 없어져. 맞아. 기준이 없어져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져요. 폭력배 가서 그거 왜 그래요? 무리가 생겨요. 무리가 생긴다. 맞아요. 무리가 생긴다. 되게 힘들어요. 안 맞는 사람 끼치는. 네. 그런 게 분명히 일어나죠. 문화 전쟁. 그러니까 그림밈의 시대는 문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 논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역할의 어떤 뭐랄까 문화적으로 구축된 거고 뭔가 모든 것들을 억압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양성이고 모든 것들은 위계가 없고 그냥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뭔가에 누군가에게 억압하는 거고, 나는 그 모두가 맞다는 입장에서 나는 그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게 발현되면. 네. 상사의 지시를 갑질로 받아들인다. 그런 것도 맞아요. MZ 세대들이 이해하는 뭐랄까 그런 잘못된 그림임의 사고방식. 지성 작가님이 완전 MZ죠. 네, 그렇죠. 젤리. 지성 작가님 완전히 MZ 아니라고 이제 물어보시지. 나이가.
약간 분위기 80년 초반부터 2004년까지를 네. 근데 너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나누자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지금 그건 되게 Z세대를 이야기한 거. 근데 이게 그러면 그 그림임에 굉장히 논리적인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 사회를 우리가 한국 사회가 한 10년 정도 뒤에 따라가거든요. 그럼 10년 전에 미국의 사회 흐름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사회를 보던가 하면은. 근데 미국 사회는 지금 그림임이 굉장히 안 좋게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는 블루에서 오렌지로 좀 너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금 젊은 층들은 이 그린밈으로 좀 넘어는 가고 있지만 그게 주류는 아닌데 미국은 오렌지에서 탈피하고 그린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이 많이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페미니즘 이슈고 또 정치적 올바름 같은 논쟁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해가 될 수 있을까? 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슬리는 발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대학에서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생각의 교류는 굉장히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조합되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창발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어떤 누군가한테 거슬릴 수 있는 발언을 하면 그걸 처벌할 수 있어요. 그책 있잖아요. 네. 변화. 변화. 그 책에 보면 학생이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할 자유가 있다. 네. 그렇구나. 학생이 발표를 안 할 자유가 있다. 발표를 해야 될 때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의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학교를 할 자유. 네, 학교를 안 갈 자유도 궁금하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문제가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에 대한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건 문제가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내가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억압이다. 근데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기반 자체가 모두의 생각이 맞을 수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다는 골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넌 틀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는 왜 상대적이지 않은데? 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거죠. 네, 메비우스의 띠죠. 그러니까 이 그림임에 가면은 사실은 그림임이 정말 잘 촉발되면은 나랑 어떤 다른 관점이 있구나. 왜 우리 코끼리 이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면 세상에 다른 차원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관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건데 그림이 잘못 발현되면 이렇게 개개인성에 빠져요. 내가 만지는 너가 옳을 수는 있어. 근데 너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성이 엄청 강해져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다양성이 핵심인데 모순적으로 개개인성이 엄청 강해지는 단계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밈이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벌써 있죠. 네. 대학에도 있고. 이걸 제가 들었는데, 물론 저희는 이제 밥을 같이 먹으러 가는데 한 명만 돈 있어요. 그럼 그 한 명이 사실 밥을 같이 나눠 먹잖아요. 사서. 근데 요즘 애들은 너 없으면 너 먹지 마. 와. 내 밥 먹고 있는 거 봐. 근데 그게 서로한테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들으셨나요? 안 들렸죠? 그러니까 요즘 스타트업에서 애들이 원래 옛날에는 누군가 돈이 없으면 같이 뭔가 음식을 사서 나눠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는 돈이 없으면 너 먹지 마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개인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처럼 된다.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세대가 네.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배우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배우니까 편하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나 우리는 갈 때
뭐 내가 오늘 사야 되나 이런 거에 항상 신경을 쓰는 분이 있는데 그저 그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좀 이렇게 하는데 좀 편하네 이런 거 그러면 좀 네. 창피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새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봤는데 얘는 진짜 돈이 있어가지고 빵을 사서 배가 고픈데 먹어요. 근데 얘는 안 먹고 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는 내가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게 아니 친구 사면 줘야지. 근데 그거를 안 먹는 애도 편안하고 먹는 애는 지금서 먹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데 저도 이제 보는 저도 이제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빨리 저도 이제 동화가 돼요. 교육 입장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담 부담을 있지 않아서 오히려 깔끔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아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호의적으로 그냥 누구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진짜 불편해서 무조건 싫다. 이제 아니면 그냥 뭔가 받은 게 있으면 돈을 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느낌이 좀 많으지. 네. 아니 근데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명확하게 그냥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선이 있는? 선이 있는. 근데 그거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Z 세대가 엄청 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벽이 있고 서로 뭔가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뭐랄까 사실 오렌지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더치페이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개인성이 엄청나게 잘 발현되는 게 오렌지밈에 이제 가깝고 사실은 지금 우리의 지금 대화의 프레임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오렌지밈의 사고로 그린밈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Z세대를 오렌지밈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들이 젊은 친구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이미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나갔다. 소름 끼친다. 네. 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문화가 계속 뜯어갔다는 네. 것가 되게 그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개개인성을 존중하는 건 오렌지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린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가 얘기했던 너가 없으면 그냥 굶어도 돼. 요거는 그냥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무슨 색이죠? 네덜란드 국기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주황색, 오렌지. 어떤 교역할 때 그 교역이 엄청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거기서 어떤 북위 장부 같은 것들이 탄생하게 됐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랄까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산곡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사고, 그 생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 그건 그린밈이라기보단 그러니까 그린밈은 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보면 저는 그린밈이 굉장히 짜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왜냐면 오렌지라서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오렌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팩트로 호들어 맞아. 훅 들어왔네요. 꼰대라서 너를 오지게 맞았다. 맞네요. 맞아. 꼰대가 되고 이미 꼰대가 되어. 근데 그게 있어요. 진짜 짜증나는 게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맞아. 근데 본인은 엄청 여유로운 것처럼 이렇게 막 살아요. 뭔가 히피처럼. 근데 사실은 뭔가 본인이 독특하고 4차원을 생각하는데 사실 뭔가 애매해. 뭐랄까 자유롭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뭔가 서로 존중하고 포괄하고자 하고는 하는데 뭔가 좀 개개인적이야. 그리고 뭔가 지역적이야 조금. 이런 것들 너무 매니아틱해. 그러니까 매니아틱한 문화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그린밈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그린밈의 어떤 함정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단계 뛰어넘었죠, 이제 의식 수준이.
옳은 게 없다? 그것도 맞아요. 기준이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더 크리티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밈이 만약에 그림밈 사고로 계속 살면은 결국에는 어떤 실패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용으로 나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실패할까요? 아, 그거 우질서? 무질서. 그것도 그렇죠. 애틋함이 없어져. 애틋함? 애틋함이 그림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포용성, 자기 반성이 자기 반성이 없다. 그것도 맞습니다. 나 네, 그것도 맞습니다. 자기 반성이 없다. 근데 더 크리티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데 그 핵심은 아니에요. 뭔가 무감각 어떤 거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뭔가 좀그 뭐라 그러지? 감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생각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감정들을 이렇게 대입할 여러 수 감정들을 대입할 수가 없다. 네. 근데 그 공감성과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가 그림밈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그림밈까지 가면 그런 게 있겠죠. 네, 민혁 작가님. 나 저는 피드백을 쓰면 못할 것 같아요. 피드백 수용 못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야, 저것도 맞아요. 크리티컬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피드백 안 되는 거. 네, 민정 작가님. 여기 수행 모순이라고 나오는데 수행 모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맞고 평등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그 태도 그 나도 옳고 너도 옳아 나는 그런 여유로움이 자기의 우월성으로 맞아요. 가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자기 우월성이 있으면 원작 작가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로는 네. 나도 옳고 너도 옳아. 근데 네. 행동하기로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한 거예요. 맞아요. 그 우월성을 가지고 행동하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이건 느낌을 그대로 하는 거. 느낌을 토대로. 그것도 맞습니다. 감정만 우선시한다. 배움이 없으면 되는 배움이 없다. 그것도 아까 피드백 안 받는다의 부분과 맞죠. 먼저 작가님이 다른 관점을 지닌 자료들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건 그림밈 특징이에요. 그린 띵킹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린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차원들 그린들은 오렌지적인 어떤 성취 같은 것들을 혐오하고 블루 같은 어떤 절대적인 것들도 혐오해요. 다른 차원들. 통합적 밑에 네. 거못 받아들이는 밑에 걸 못 받아들인다. 그것도 있죠. 맞아요. 밑에 거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핵심은 뭘까요? 뭔가 노력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다 운빨이라 생각해요. 운빨이라고 생각하. 그거 왜 그래요? 자의식이 자의식이 너무 넘쳐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럼 레드밈이지 않을까요? 아 합점이 있으니까. 합의점이 없어진다. 맞아요. 저것도 특징이에요. 위선적인 것처럼 보인다. 맞아요. 위선적인 게 그림임 특징이에요. 정말 모순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의식 수준에 파악할 때 그림임 차원의 의식 수준을 우리가 언러닝 해야 될 거는 내 안에 모순적인 것들은 없는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차원들이 맞다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아까 민정 작가 말했듯이 내가 우월감을 취하려고 하거나 뭐랄까 피를 갖지 못하거나 뭔가 나의 어떤 감정을 우선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림임의 특징이기도 해요. 제가 크리티컬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림밈의 특징은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 때문에 모순되게도 개개인성이 엄청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그린한 기업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특징이 있는데 네. 지역적이라는 네네. 그린 지역적인 그런 특징을 가졌다.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있다. 환경이나 뭘 어떤 걸 네, 환경.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지역적이라는 네네네. 그 얘기를 그쵸. 색깔이 좀 느껴져요. 네네네. 그린한 정당들 보면 느껴질 거예요. 딱 그거잖아요. 심상정시, 예, 그렇지. 정의당. 정의당 초록색이잖아요. 노란색인가요? 거기 초록색이잖아요. 아무튼 초록색이에요. 그 생각은. 뭐냐면 장애인들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니까 지역적으로 네, 지역적으로 빠지는 거. 알겠어요. 약간 맞아요. 굉장히 위선적인 위선적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전체라고 환원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그런 걸 존중해야 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인데도 사실은 그걸 강요하려고 하죠. 모순이죠. 약간 이번에 대선 토론 때 약간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느낌을 받았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선 토론 보면서 심상시 초록색 옷 입고 나왔고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빨간색 넥타이 입고 또 그 누구냐 그 안철수 주황색이고요. 아, 대박이다. 이재명은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노란색이랑 파란색이었어요. 네. 네. 민 대표들. 네, 님 대표들이 나온 거예요. 님 대표. 근데 진짜 대화도 그렇게 이어졌다니까요. 대학까지. 대화까지 그랬어요. 신기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정치도 당연히 이 패턴이 드러나겠죠. 왜냐면 이건 모든 것의 이론이니까. 저희 쓴 사람은 진짜 약간 뻔한. 네, 캐닐보 진짜 사이코패스입니다. 진짜. 훔쳤어요. 얼굴 진짜. 내가 네. 캐닐보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생겼죠. 보이시나요? 이거 미친놈 같이 생겼죠. 미친놈 같이. 미쳤어요. 이렇게 머리가 빠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도 머리 빠질 때 되나요? 옐로우인 가면 머리 대머리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주장을 스파이럴 다이믹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단계 가면 머리가 빠질 것이다. 이건 무슨 의식 수준일까요? 어떤 의식 수준일까요? 퍼플이죠. 블루죠, 블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어떤 생각들을 다 객관적인 그 관찰의 실체로 환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그 옐로우 밈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관찰의 대상으로 치환해서 보는 거. 그리고 그림이 어떻게 망하는지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모두가 옳으니까 그 결론이 안 나요. 얘기 다 들어봐야 되거든. 한 사람한테. 결론이 날까요? 결론은 안 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옳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옳은 것들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게 없어요. 네, 통합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한테 있어서 보편적인 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조이스트 마인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책임감. 인간한테 있어서 책임감은 무조건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건 블루가 아니라 옐로우 띵킹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그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라고 하면 블루밈이겠죠. 근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자체는 옐로우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보편적 질서거든. 근데 그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린은 어떤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왜 젠더 갈등을 넘어서서 왜 레즈비언들 자체를 법제화시켜야 되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남자 여자 성별이 있고 제3의 성을 법률로 확정지었어요. 예, 그 미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의료 체계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물리적으로 남자인데 제가 지금부터 여자예요.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인 거예요. 저 지금부터. 그럼 의료 약사가 저한테 있어서 남자가 안 주고 그 여자가 안 주고 남자 약 줬어요. 그럼 그 의사 처벌받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지금. 성별이 6개라고. 네, 성별 6개가 50몇 개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성별이 50몇 개요. 그러니까 우주와 합일된 것 같은 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맨날 셀렉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고 싶은 거 무언가 네, 아이언맨 슈트 입으시고. 무언가 센치할 것 같은 분위기의 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웃긴 거 엄청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림밈 그 자체죠. 그림밈은 기준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감정이 곧 기준인 거예요. 그림밈의 특징. Z세대 특징이기도 하죠. 요즘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실함이 스펙이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옛날엔 기본기였잖아요. 뭐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으면 그게 스펙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와우. 네. 그 정주영 마인드 가지고 산다. 요즘 시대 먹힙니다. 다시 돌아오는 복권.
박정주영. 박 머리 빠지고 정주영에다가 꼰대에다가 한 기업 사례를 얘기하고 이제 그리는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리는 지금 사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야기해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린이 일을 하게 되면 일단 결론이 안 나고 어떤 사례가 그러니까 신발로서 무슨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업 요즘 왜 알겠어요. 알겠죠? 네네. 냉정한 이타주의자. 네네. 그것도 그렇고, 네. 근데 진짜 많이 그 유튜버에서 추천해 주더라고, 그 신발을. 네, 맞아요. 음. 그 신발을 추천해주는 그 업체입니다. 근데 그 업체가 그 아이들한테 신발을 다 신겨야 된다고 이제 아프리카에 못 사는 친구들한테 신발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폭망했어요. 왜 폭망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신발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근데 그 지역은 신발을 생산해내서 생존을 유지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수 시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친구들 그 뭐랄까 도와준답시고 신발을 팔아야 되는 내수 시장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옳고 따뜻한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전체를 관망하지 못하고 지역적이었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편적인 게 그린의 특징이에요. 뭐지? 그거 뭐지? 네, 물 뜨는 기계였던 것 같아. 네 맞아요. 물 뜨는 기계. 그러니까 그림밈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림밈을 초월한 어떤 걸 읽고 싶은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 추천드릴게요. 그 책은 이제 그 이타심을 발현하기 위해서도 따뜻한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한 가지 예시가 전쟁터에서 생존자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머릿속에 이 숫자를 새겼어요. 이 사람은 곧 죽겠다. 그러면 3번이고요. 이 사람 살 가능성이 있다. 1번이고. 그러면 3번은 그냥 죽였어요. 빨리 죽였어요. 그냥. 그리고 1번을 빨리 살렸어요. 그래서 생존 확률을 높인 거거든요. 근데 가슴 따뜻하게만 접근하면 다 살리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더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대할 때도 맞게 될 그 딜레마기도 한데 그림임 차원에서 겪게 될 딜레마기도 한데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더 살리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림임은 그렇게 못하고 지역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뭘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낸다. 거기에 갇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림밈의 특징은 다양성, 그냥 다양한 관점에 대한 어떤 수용과 포용성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모순적인 지엽성을 가지고 왔다. 모순적이게도 개인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근데 긍정적인 것들은 다른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이제 실체적인 차원 이 의미로서. 그럼 이걸 초월하면은 이제 티어 2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생존의 단계예요. 네, 이까지 온 게 이제 1단계, 1단계. 이제 1단계예요. 네, 6단계가 이제 그린밈이고 티어 2로 넘어가면서 이제 7단계가 이제 옐로우 밈이 태동하는 겁니다. 사람 옐로우. 그래서 옐로우 밈의 특징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고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하트 사이클 자체가 옐로우한 사고방식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그 의미들, 그러니까 어떤 믿음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있잖아요. 각 의식 수준의 어떤 단계들을 굉장히 메타적인 차원으로 포괄하고 있잖아요.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관점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이게 바로 옐로우 띵킹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집단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베이지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을 거예요. 당연히 베이지만 있는 사람은 없겠죠. 뭔가 레드도 있을 거고 블루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필요한지 알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올 문제점은 뭐고 그리고 각 의식 수준 차이들이 겹쳐져서 일어나는 갈등이 뭔지 이해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 뭐랄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겠죠. 그리고 이거는 인류에 있어서도 0.1%가 안 돼요. 그러니까 2단계에 온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대다수의 어떤
지금 차원에서 기업들에서 리더들은 좀 오렌지 이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강하고 또 뭔가 그린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의미는 좋지만 결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에서도 스타트업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금까지 인류 문화에 있어서 옐로우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옐로우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근데 그거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그게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거의 진정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은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주행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하트 사이클 돌릴 줄 아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야말로 그냥 네 그런 부족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옐로우한 집단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의 특징은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모든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 포용하는 거예요. 다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다 뭐랄까 다양성들을 확보하면서도 그 다양성을 초월하는 보편적 질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킹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명의 의미, 인정, 성장 뭐 이거 다 포괄하는 거, 권력 다 포괄하는 핵심적인 보편적 질서가 사랑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양한 관점들 다 포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옐로우 밈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돈을 바라보면 돈도 풀리고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초월하는 어떤 차원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의미고 어떤 믿음을 갖춰야 되는가가 의미인데 옐로우의 사고는 그 합리적인 사고도 갖췄고 다양성들 포괄할 수도 있고 그 정주행 같은 어떤 뭐랄까 정직하고 이런 건강한 블루도 갖췄고 그러면서도 그 뭐랄까 공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재밌는 게 한 가지 개념이 티어 2는 티어 1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지는 오렌지 아까 베이지는 그 뭐랄까 티어 2에서는 옐로우고요. 퍼플은 그 다음에 초통합적인 단계 터콰이즈랑 이어지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초통합적인 단계에 가면은 그 뭐랄까 우리가 상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현실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브레이킹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었죠. 실제로 우리가 사고하고 상상하는 그거 자체가 양자장 개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는 에너지 자체고 우리가 믿고 감정 생태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로 된다. 근데 그거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게 곧 현실이 되는 차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속적 변화의 차원, 내가 그런 의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비전을 딱 세우는 순간 그건 무조건 이뤄낼 수 있는 단계. 초통합적인 단계, 그러니까 털콰이즈의 단계죠. 통합적 단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옐로우 단계에 가면 진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초월하는 차원에서의 학교를 세우겠다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옐로우 띵킹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초월하는 보편적 질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뭔가 그러니까 각자만의 개성대로 선한 영향을 끼친다. 이것도 굉장히 옐로우한 띵킹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만의 개성대로 근데 선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다양성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질서. 그건 블루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블루는 무조건 뭔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무언가 있었잖아요. 형식적인.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목적이 그걸 이루기 위한 거고 그걸 이룰 수 있다면 방법은 무한가지가 되어도 된다. 각자만의 개성대로 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캐닐버나 이제 클레어 그레이브스는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티어 2로 넘어가면 그린이나 그 티어 1에서 느끼는 어떤 사랑의 감정과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쁨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최소 이제 10배는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티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약적인 도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의식 자체에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걸 느끼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느끼잖아요. 뭔가 깨어난 느낌이지 않나요? 전체적인 흐름이 읽혀지고. 근데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지나해온 차원들 그리고 우주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원자에서 지금 인간까지 왔던 어떤 과정 그래도 사실은 과거의 모든 우주의 어떤 흐름과 질서를 우리는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다 그걸 담고 있으면서도 초월하는 존재, 우리 정신 수준과 그 정신을 넘어서 어떤 영적인 차원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진짜로 양자장 개념만 봐도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고 뭐랄까 뭐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고 우리는 하나고 뭐랄까 무한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과 사랑의 감정, 포용성 이런 것들을 초월해 나갈 수 있다. 그게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옐로우밈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고 진정한 메타인지가 여기서 이제 발현돼.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메타 내러티브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론이고 모든 그 인간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네. 그걸 이렇게 또 표현해놨네요.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옐로우 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깔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를 재구축하려면 진짜 옐로우 밈으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를 관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저희 하트 사이클 하면서 이 밈으로 사고하는 거 할 거예요. 그 제가 이거를 그 교회 프로젝트에도 어떻게 접목했는지 얘기할 거고 또 타차에도 어떻게 접목했는지 얘기할 거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게 깔려 있어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트 사이클이랑 이제 교점을 얘기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루하잖아요. 지금 차원에서. 그리고 뭔가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뭔가 정해진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애초에 뭐였는가? 이 사고가 뭘까요? 뭐에서 뭘로 넘어가는 걸까요? 질문하기 1단계. 2단계. 뭘까요? 오렌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억은 이 형식이다 읽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 주에는 로지컬 싱킹 읽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싱킹 그걸 먼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지컬 싱킹을 질문하기 단계에서 읽고 그럼 두루살피기 한다는 건 뭘까요? 두루살피기 U에서 위로 넘어가는 관점이잖아요. 뭘까? 다양성에서 다양성. 다양한 관점들을 파악하겠다. 내가 아닌 어떤 경쟁사의 입장, 또 내가 아닌 뭐랄까 고객의 입장, 또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해들의 차원들을 다 이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은 그런 사고 방식, 그런 의식 수준 자체가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로 사업의 아이템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에 안 먹히겠죠. 왜냐면 다양한 관점들을 포괄하지 못했을 거니까. 그럼 문제 규정하기 뭘까요? 보편적인 질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네, 그것도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죠. 그 하트 사이클의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는 기본적인 하트 사이클 마인드셋인 거죠. 문제 규정한다는 거는 그 다양한 관점들을 포괄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핀인 거죠. 킹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한 관점들에서 킹핀을 찾는 거예요. 문제 규정이죠. 실제로 이게 문제의 핵심 요거다. 이걸 다 포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은 요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기획사에서는 그 문제 규정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포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기준, 사랑. 그러니까 그럼 교회 설계에서 한번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교회 설계 핵심은 뭘까요? 성교. 성교인데 성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규정은 성교예요. 그 성교가 풀리면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근데 성교가 풀리려면 성교의 문제 규정은 뭘까요?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성교인데 성교를 잘하려면 문제 규정이 뭐였냐면요. 다양한 것들 포괄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삶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담고 싶은 삶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를 아까 해석했듯이 형식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합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20대들이나 30대들을 포용하지 못해요. 그들이 떠나가요. 오히려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교회 가면. 아니면 완전 어린 친구들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들을 어떤 제시하는 게 종교의 기본적인 역할이었고, 네, 정치, 철학, 종교, 역사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을 세팅하는 게 종교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본 결과는 문제 규정이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게 종교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봤어요. 요 생각에 이제 목사님들이랑 동의가 돼서 저도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공간으로 풀어낸 게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제가 PM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교회를 지어서 그냥 교회만 짓는 게 아니고 교회의 핵심 문제인 성교의 문제를 풀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교회는 다양한 의식 수준의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교회라는 집단은 그러니까 뭐랄까 모두를 이제 이 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 차원으로서의 종교는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베풀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모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럼 기준이 없어지겠죠. 보편적인 기준과. 그러면 너무 다양한 의식 수준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결정이 날까요? 어떤 워딩을 던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타적인 마음이다. 이게 너희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된다. 교인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결국 교회 오는 건 더 나은 삶 살고 싶어서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를 제시하면 교인들은 다 포괄하고 초월해서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그 논리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교회 설계. 그러니까 이 하트 사이클이라는 이런 거다.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규정하기가 80%를 차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의식 수준을 옐로우한 사고 방식에서의 문제 규정이어야만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사업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게 골자죠. 그럼 작은 차원으로 와서 업무할 때도 항상 이 사고 과정은 필수적이에요. 모든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낸 아이디어는 굉장히 지엽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들, CEO의 역할, 회계의 역할, 운영의 역할, 마케팅의 역할, 세일즈의 역할 다 이해하고서 내린 결정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옐로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겠죠. 다양한 관점들을 포괄해서 그걸 내릴 수 있을 테니까. 열시네요. 뭐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미쳤죠? 이거 진짜 공유하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러한 차원으로 재밌다고 하시는 거 알죠? 이제 다 그 얘기. 어떤 차원으로 얘기.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 목표 생각하기 단계에서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우리가 살아야 될 성장의 방향성. 이게 그 성장의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구조. 그리고 이거는 발견된 지 인류 역사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걸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진짜로 제가 너무 찾아봤어요. 제가 요가 센터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서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얘기하는데 그거 좀 뭐랄까 사이비 종교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스파이럴 다이내믹스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였다. 이게 성장의 스트럭처고요. 진정 의미에서 어떤 모든 것의 이론이고 우리가 이거는 스트럭처가 있고 스테이트가 있어요. 성장의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공부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브레이킹이에요. 브레이킹. 그러니까 성장의 상태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 깨달음의 스트럭처를 명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의 외계어였죠 방금. 그러니까 높은 스테이트의 상태에서 스테이트의 상태를 높이면서 이 깨달음의 차원 자체를 언러닝하고 러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상태가 우리 몸과 어떤 거친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과 환경과 일체된 상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불능임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불능임 자체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종교에서도 그 부활의 개념이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믿음들은 죽어야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들을 언러닝하고 없앨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과 생각과 감정들을. 그래야 그 다음 스테이트로, 그 다음 그 스트럭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죠. 네. 기존 믿음을 초월해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 원재 작가님 질문 주시게 기존 님을 초월해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기준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그 밈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먼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너가 왔구나 이게. 너가 블루한 생각 뭔가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그 믿음 너가 왔구나. 걔를 느껴야지 걔를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그 의식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식 성장 과정. 네 그렇죠. 의식 성장의 과정이에요. 네. 네네 그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의식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브레이킹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의식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해서 바꿀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의식했지만서도 그것들을 무의식 속에 가두려고 한다,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 사무실 한가운데 싸질러 놓은 똥 비유했었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은 그 똥을 치우려고 안 하고 그 똥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감싸고 비닐로 냄새 안 나게 막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레드밈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기애를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버리는 게. 그 나중에 그거에서 못 초월하면은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쌓여요. 그 내가 특별하다는 존재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오렌지 밈인데 레드 밈을 제대로 초월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탱이 가는 경우가 발생해요.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거기서 뭐 할까요? 내가 특별해졌잖아요. 그러면 타인이랑 협업이 필요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탱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감성 완전 떨어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게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다시 레드 차원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특별해지고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권력을 얻어야 되는 단계로 뭐랄까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성공해도 그건 성공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실패하겠죠. 그런 거죠. 그리고 모든 집단에 가면은 블루와 오렌지의 대립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발견인데, 이건 무조건 옳잖아 생각하는 사람이랑 왜 질문 던지는 사람이랑 대립해요 항상. 그리고 절대적인 차원의 사람들은 왜 질문 던지는 사람들을 혐오해요. 그리고 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 블루를 이해하지 못해요. 결코 그 갈등은 어딜 가나 있죠. 지금 영욱 작가님이 그 느끼시는 그 저랑 어제 면담했던 그 종교에 관한 프레임도 요 대립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과 이것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간의 갈등. 그리고 이거를 그 뭐랄까 네. 그걸 어떻게든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리고 초월할 수 있는 개념인데, 블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그 레드 밈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질서를 붕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블루한 사람들은 거기서 불안을 느끼겠죠.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짜증이 나겠죠. 내가 불안해가지고 지금 이 절대적인 기준을 쫓았는데 그 기준에 다시 질문을 던지니까 그걸 합리성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수준이 아니라면 그걸 불편하다고 느끼겠죠. 예, 당연한 건데 왜 물어보냐. 그렇죠.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어떤 질서에 도달하지 못한 그 애송이라고 생각하고, 예, 더 낮게 보는 거죠. 예, 맞아요. 당연하지 못한 애송.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표님 저 질문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하셔도 됩니다. 그 브레이킹 책에서 그 이상적인 자상을 이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네, 이타심 위에서 자신이 이상적인 자상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 되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알면은 이런 그 뭐지? 전체적인 밈들을 알면은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고, 그 결국 저희가 옐로우 밈의 단계로 가야 되니까 이 옐로우 밈의 단계를 조금 더 상상하고 하면은 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아니에요. 맞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차원에서는 그거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문제도 못 푸는데 고등학교 문제를 상상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목표 세웠는데 1억도 못 벌었는데 100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밈이 어디에 있는지, 원재 작가님 질문 주신 게 자기 밈이 어디에 있는지 건강한지 보고 낮은 단계에 각 밈이 건강한 상태로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옐로우로 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정확합니다. 진짜 완전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 아래 차원에 있는 어떤 의식 수준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게 포함하고 초월하는 거죠. 그게 네. 뭐 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 네. 네. 그래서 지망생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망생을 초월하고 연습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드를 초월해서 연습생에 가르쳐봤자 이해도 못할 뿐더러
네,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밈 차원 이하의 것들, 그냥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간을 분석하지 않았는데 블루밈 차원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읽은 게 뭐죠? 연습생 넘어가서 정주영, 블루밈, 아, 건강한 블루밈의 상을 공부한 거죠.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각 단계를 차곡차곡 밟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열심히 사는 단계에서 불편이 올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 네, 열심히 산 사람이 그 단계를 건강하게 채운 사람이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런 게 진짜 필요한 시기예요. 네, 필요한 시점이죠, 정말.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그 현상적인 것만 보고 쫓으려는 게 너무 많은 네.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된 문제가 나오는 네. 그러니까 레드민도 바로 서지 않았는데. 그 기본 블루의 건강한 기본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데 합리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레드민적 사고지. 그러니까 뭐랄까 게으름이죠. 그냥 변명이죠, 변명.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 나와 다른 관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계획적으로 살지 않는데 뭐랄까 그렇게 보면은 계획적으로 살지 않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 이로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영 작가님. 뭐 이 얘기 들어봤을 때 저의 성격 중에 한 부분도 그 그린 밈에 얘기했을 때 뭐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결론이 안 나는 게 있어서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정답이 없는 느낌이 오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 약간 이런 것도 저하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믿지 못하게 되고 네, 뭔가 정답이 정말 없다라고 느껴지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선택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네, 종교가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자체도 이제 그런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저 스스로 결론이 안 나는 네, 맞아요. 네, 그런 순환골에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뭐 생각의 과정 뭐 이런 게 있을까 궁금해요. 네, 생각 과정은 연습생 엄청 열심히 참여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의식 수준을 제대로 가다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솔루션이고요. 영욱 작가님이랑 제가 면담하면서 느낀 거는 그 그림밈이 강한데 그 그림밈 자체에 대한 것들을 뭐랄까 지금 믿음의 차원 자체는 블루에 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어떤 대립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나는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하고 초월해야 되고 뭔가 그런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쫓아야 하는데 그거 자체를 좀 형식적인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자체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그 영욱 작가님이 표현해 주신 게 사실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그림님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내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림님의 차원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허무주의와 회의주의가 엄청 강해져요. 그러니까 해체주의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것들을 좀 뭐랄까 의미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쫓아야 할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려서 초월해서 절대적인 보편적인 기준들을 쫓게 되거나 되면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영욱 작가님은 사실은 그 종교를 택한 게 형식적인 어떤 종교의 집단 자체잖아요. 근데 의식 수준이랑 이 내가 취했던 종교의 그 스트럭처랑은 맞지 않잖아요. 지금 블루랑.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대립이 일어나는 거고 그 전 단계 합리적인 것들로 해석도 안 되고 거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도 내가 인식은 잘 못하고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혼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추천해드린 책이 있잖아요. 역사의 오른편 오른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옐로우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오른편, 그러니까 역사의 그 보수 진영이 올바른 편이라는 뜻이에요. 벤샤표로. 네네. 역사의 오른편이 옳은 편이다. 그거는 전체적인 철학적인 그거를 그냥
쭉 읊어줘요. 그러면서 종교 역사 자체가 어떻게 그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고 종교 자체가 사회적인 것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사주를 쭉 읊어줘요. 그걸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추구하고 있던 믿음 자체가 이미 과거에 그 뭐랄까 신학자들에 의해서 깨어진 어떤 논리들이 이것들을 합리적인 것들과 초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미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들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그 인기가 있거든요. 벤 샤피로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그린의 차원에서 절대적 질서를 얘기해요. 책임감 같은 걸 얘기해요. 조던 피터슨도.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해석하는 거는 모든 다양한 관점들을 개괄하고 포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면서도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네, 굉장히 통합적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질서 너무 맞아요, 질서 너머죠. 맞아요, 질서 너머. 인생의 12가지 법칙. 근데 그 법칙도 보면은 불루한 법칙이 아니라 초월적 법칙이에요. 그냥 옐로우 띵커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있던데. 그 의식 순위 안 따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핫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의 수준까지 갔거든.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다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사람들 중에 레이디 알리오 같은 사람들. 레이디 알리오는 굉장히 노란색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노란색 그 자체예요. 제 정신적인 어떤 멘토기도 하고. 아까 영욱 작가한테 네, 역사 오른편 그때 추천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의 책들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운데 그 누구지? 누가 썼더라? 신앙의 발달 단계. 여기서도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스파이럴 다이믹스 네. 제임스 파울러? 맞아요. 존 파울러. 예, 제임스 파울러가 쓴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스파이럴 다이믹스의 전신이 되는 모델이 나와요. 와, 1987년에 나왔네. 맞아요. 87년에 나온 책이에요. 미쳤어요, 그 책.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항상 그 지망생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 같은 책들. 그 사람이 옐로우 띵커입니다. 그거 굉장히 옐로우 띵커. 그러니까 이 편이 뭐였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인가. 그다음 책 뭐죠? 뭐였죠? 뭐 끝나지 않은 여행인가 뭐 그런 책이요. 그러니까 이 편이 노란색 책인데 거기서는 또 이 의식 수준의 성장 단계의 전신이 되는 모델이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은 사람들 수없이 만나고 본인이 패턴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단계가 처음에 있고요. 그러니까 혼돈의 단계, 질서 없음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형식적 질서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회의주의의 단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초월적 단계로 해석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레드 전 단계, 레드를 포함한 레드 전 단계, 블루 단계, 그다음에 오렌지 단계, 그다음에 그린을 포함한 초월적 통합적 단계로 해상도는 낮지만 그렇게 해석해놨어. 그거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색깔이 맞아요. 네. 세트예요, 세트. 책 색깔이 그 빨간색에서 그다음 노란색 가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가고 청록색 가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그 청록색 단계 가잖아요. 그럼 진짜 청록 털까지 띵킹하고 있어요. 예. 기수별로 색깔을 나누게 돼요. 14기 노란색. 12가 노란색 했다고. 11기는 베이지색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해야 할 옐로우 띵커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지금 색깔로 절대주의적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불루한 사고방식으로 불루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모든 것의 이론을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랑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밈이랑? 저는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질문부터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색칠 심리학. 자, 지성 작가님의 의식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실제로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블루밈이 좀
아는 것 같아서. 이거의 의식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커플 퍼플 같다. 왜 퍼플 같죠? 공상세계. 공상 세계에 빠져 있다. 네. 그런 거 보면 색깔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 좋아했던 그런 게 지금 되지 않아요. 아니 색깔은 일련의 어떤 패턴일 뿐이지 거기에 다 의미 부여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가 노란색 보면 다 노란색만 보인다니까. 네. 재밌죠 이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픽이고 이거 오늘 얘기한 게 제가 쓸 그 두 번째 책 제목이기도 해요. 사랑의 단계라는 책을 이제 기획하고 있고 킹핀도 다 써놓고 그 사랑의 단계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뭐랄까 이걸 제시하는 건 아마 한국에서 처음일 것 같아요 진짜. 심리학의 최전선을 오늘 우리 같이 맛본 겁니다. 바로 마케팅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처음 쓴 책. 네,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있다면 네 어디 가서도 못 들어볼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좀 레드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이걸 드린 이유가 거기 있다 우리는. 네. 목표를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 들으면 맞아요. 이해 못하죠. 색깔도 잘. 나중에 가면 우리 웨이어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엄청 새로운. 그렇습니다. 베이지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채울 수 있을까? 그 명상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브레이킹 할 때도 결국 그걸 먼저 느껴야 돼요. 그 갈망을 먼저 느껴야 돼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성욕도 그래요. 성욕 같은 것들도 그 충동적 연계가 퍼플님 성욕이 강하고 막 거기에 거의 이제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건 아직 뭔가 포함하고 초월하지 못한 거라고 보고 그걸 먼저 갈망을 느껴야 돼요. 만약에 배가 고프고 성욕이 엄청 강하게 올라온다. 그럼 걔를 먼저 느껴요. 그리고 걔를 느끼면서 이 두 번째 단계는 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뭐랄까 걔를 관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 자체가 내가 되지 말고 그 욕구 자체를 관찰하는 게 나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이 욕구를 안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너미점이 넘어가요. 이 명상을 계속하면 얘를 느끼고 얘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얘를 의식하고 축소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게 너미점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 명상을 하면은 걔가 없어져요. 실제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실제로 현장에서도 가능해. 네 현장에서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나를 자극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딱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를 저를 관찰을 못하고 나는 너가 나를 갖다가 무리하게 뭘 잘못해서 내가 당연히 나는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게 타당한 거죠. 나는 옳은 거고 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존재인 거죠.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기분이 이제 나쁜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 부분에서 기분이 나빠지는가를 나를 보는 거죠. 그거를 나의 그 어떤 성장 과정이나 여기에서 이쪽이 약한 거죠. 네. 그럼 그걸 딱 보고 있으면 나빠지려고 할 때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아주 우아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르지 않고. 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식하면 바꿀 수 있다. 네? 네. 네, 의식하면 의식하면 그게 바꿀 수 아무 끝이다 하는 거죠. 진짜 그 의식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이때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훈련이 돼버리면 그냥 그게 이제 나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의식하고 그걸 나랑 탈동일치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서 하나
좀 재밌는 게 생각났습니다.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에 소리 들어와요. 네, 재밌는 게 생각났습니다. 음. 그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네. 거 없죠? 그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의식하면 바꿀 수 있는데 그 의식해야 되는 걸 까먹지 않기 위해 책을 읽는 거다.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살짝 어려운 게 해상이 제일 하니까 그럼 진짜 화를 낼 상황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진짜 화를 낼 상황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뒷받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야 건강하고 그거는 우리가 잘못 화를 내야 건강하지 있지 않느냐. 제가 그건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 거다. 옛날에 봤던 교사의 이미지가 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그러면 뭐 이렇게 뭐야 이러면서 마치 내가 당하게 하는 것이 맞는 교사의 모습이라는 게 어릴 적부터 드라마나 이곳에 본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 네,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 이미지화된 나의 어떤 것들도 많아요. 선생님이 네. 이렇게 이런 이미지여야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봤던 그 교사의 이미지가 그런 게 많았으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당연히 교사가 그 학생이 그럴 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나도 그 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자기의 합리성이나 이런 걸 봤는데 아닌 거죠 그때.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렇죠. 학생들에게 화를 내서는 없이 그냥 말로 하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아예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사실 시간도 너무 늦어가지고 다음에 이게 토론 자체도 들릴 수 있게끔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재밌는 시간이지 않았나요? 네, 이거는 이거 지금 저희 2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도 쉬지도 않고 이거 떠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재밌을 거예요. 몇 번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정리하시면서 읽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오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이런 것이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질문 한 2-3개만 받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계속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만약에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불능임에 있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그걸 이제 바꾸려고 이제 의식적으로 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봉착했을 때 만약에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다. 그럼 그 상황에서도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접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화가 났다. 그럼 그 화가 나는 거는 사실 내가 아니거든요. 화가 난 그 자체를 관찰하면 돼요. 왜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감정이랑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항상 동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믿음이 나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화가 나는 존재 자체가 내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관찰하는 내가 나라고 믿어버리면 사실은 그 자체가 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한 가지 물어봤네. 네. 그 혹시 본인을 이제 스스로 어느 힘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 약한 건지 이제 인식하고 깨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파악하는 것이. 그럼 혹시 타인을 봤을 때는 자기보다 더 분석하기가 쉽고 그게 더 잘 보이나요? 타인을 관찰할 때? 타인을 관찰할 때 잘 보이냐는 거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패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의식 수준이 낮다. 그게 만약에 잘 보인다. 그게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내 관점으로 저 사람을 투영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드나 블루가 강한 관점으로 그걸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로 타인을 분석하고 바라보거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절대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도 블루밈의 사고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성향이 있고 그것대로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해도 누군가는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누군가는 이거를 뭔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상대적이거든. 그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인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체는 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했어. 그러면은 그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파장이 맞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현실이 벌어진 거거든요. 브레이킹에 따르면.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망생에 온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날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객관적으로 내가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든 찾고 그걸 내 인식의 패턴에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현실을 경험해요. 내 믿음대로.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게 뚜렷하다. 그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쓰여있잖아요. 이 믿음대로 드리라. 맞는 말인 거죠. 원재 작가님 질문이 건강한 블루밈을 가진 인물상이 정주영 회장님이라면 건강한 오렌지밈을 가진 인물상은 누가 있을까요? 그 있겠죠? 왜 누가 있을까요? 합리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 기업 아마존 무슨 색일까요?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아마존 기업 문화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아마존 기업 문화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되죠. 그럼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 네. 뭐 끼워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근데 제프 베조스 읽어보면 좋아요. 제 멘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그림님도 말씀드릴까요? 네. 뭐 말하는 김에 그림이면 냉정한 이타주의자 읽으시면 돼요. 그냥 냉정한 이타주의자 읽으시면 돼요. 옐로우 네, 옐로우는 조던 피터슨, 벤 샤피로, 또 뭐랄까 아까 누구였죠? 신앙의 발달 단계, 스카펙, 그리고 케니 윌버, 레오델요? 레이 달리오. 네, 아마 읽어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차근차근.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로지컬 싱킹 읽으면서 실제로 그 오렌지한 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걸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명상하는 거 자체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팟캐스트에서는 실제로 이 명상을 오늘 실행해 보시고 짧게라도 그리고 그 실행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같이 나누고 Q&A 같은 것들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떠들었지만 또 그전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많이 떠들었지만 내일은 좀 Q&A식으로 가볼 예정이에요. 뭐 했을 때 또 기도라는 행위를 오래 해오신 어떤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뭐 그렇다면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것들의 생각의 교차가 일어나면은 좀 더 실체적으로 적용할 점을 찾을 수 있겠죠. 내일 아침 팟캐스트는 전 참석하는 걸로 그런 의미에서 제 바람이고요. 강제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영상하고 밤새도록 명상할 거다라고 주태 작가님 하죠. 기대하겠습니다. 학교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없으면 마무리할게요. 영상 어떻게 하는 거? 영상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거 브레이킹 3장이 있습니다. 다 해봐야 돼. 네, 브레이킹 3장이 있습니다. 시간 딱 되겠네. 그럼 이번 주까지 하면 3장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읽으면 일주일 안에 분명히 쳐낼 수 있는 양이에요. 3장 읽으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장해 주세요.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돼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